늦은 오후,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묵묵히 걸어가던 노숙자 헝 씨가 있었다. 배가 고파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그는 어딘가에 목적지를 둔 듯 착실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거리 구석구석을 살피며 지나가던 그의 시선이 갑자기 멈췄다. 땅바닥에 떨어진 검은색 가죽 지갑이 눈에 띈 것이다. 지갑이 꽤 두툼해 보였는데 안에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듯 두툼하게 부풀어 있었다. 헝 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그 순간 복잡한 생각보다는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본능적으로 저 돈이 있으면 당장 허기를 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는 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신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지갑을 조심스레 집어든 뒤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혹시 이 지갑의 주인이 그 카페의 손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이던 그는 결국 카페로 향했다. 커다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온기가 훅 하고 밀려왔고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을 향하는 느낌이 들었다. 거리에서 지내는 탓에 옷차림이 낡고 남루했으니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이상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헝 씨는 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주인 앞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내밀었다. 혹시 이 지갑을 잃어버린 손님이 있을까봐 밖에서 주웠다고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주인은 곧바로 헝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헝 씨가 이거 혹시 손님 걸까봐 하고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주인은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며 도둑질할 생각이면 당장 그만두라고 단정 짓는 투였다. 그 무례하고 적대적인 태도의 헝 씨는 당혹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두 손을 내보이며 아니라고 항변했다. 저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진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고 진심을 전하려 했지만 주인은 이미 불신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차가운 공기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카페 안을 빠르게 뒤덮었다. 곧 주인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다. 마치 가난한 노인, 이방인, 혹은 수상쩍은 노숙자라는 이유만으로 헝 씨의 모든 행동을 범죄처럼 몰아가는 듯한 눈빛이었다. 헝 씨는 억울하면서도 서글펐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주인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려 한 선의가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 카페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얼어붙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섰고 모두가 흥미 반, 경멸 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노숙자 차림의 헝 씨에게 의심을 품고 쑥덕이는 목소리까지 섞여 들렸다. 그 상황에서 헝 씨는 몸둘 바를 몰라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 오해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더욱 초라해졌다. 경찰관 중 비교적 젊어 보이는 사람의 이름표에 서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진은 일단 주인에게 사건 상황을 물었고 주인은 기회가 왔다는 듯 헝 씨가 지갑을 슬쩍 훔치려 했다고 단정해 말했다. 헝 씨는 이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미 편견에 가득 찬 주인의 목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서진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헝 씨에게도 말을 걸어보려 했다. 그때 서진의 시선이 헝 씨가 쓰고 있는 낡고 해진 털모자에 머물렀다. 묘하게 익숙해 보이는 형태였다. 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르신, 혹시 그 모자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헝 씨는 손으로 모자를 살짝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아, 이 모자 말인가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준 건데 이름이 영선이라고 했지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준 유일한 선물이랍니다. 그 친구가 제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영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가슴 한쪽에서 뭔가 큰 파동이 일어나는 듯했다. 서진의 아버지도 이름이 영선이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넉넉한 마음을 나누던 분이었다. 서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황 형님이라는 분에 대해 가끔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혹시 이 노숙자분이 아버지의 오랜 지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서진은 황 씨를 다시 바라보았다. 단순히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서진은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일단은 상황을 정리해야 하니 숨을 고르고 주인을 향해 차분하게 물었다. 이분께서는 지갑을 발견하고 돌려주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다른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황 씨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맞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카페 주인은 여전히 비웃으며 황 씨를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다. 에이, 경찰 양반. 노숙자를 믿어요? 자기가 주었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배 고프면 뭐라도 훔치겠지. 왜 날 의심하느냐고 묻고 싶네요. 그 말에 서진은 주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만 진정하시지요. 그러나 주인은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경찰을 향해서도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주인의 태도가 도를 넘자 서진은 결국 강경하게 나섰다. 주인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황 씨와 서진을 험담하자 공권력에 대한 모욕과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서진은 차분하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경고했지만 주인은 듣지 않고 계속 악에 바친 듯 소리만 질렀다. 결국 서진은 그를 제지하기 위해 조심스레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체포를 선언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주인은 경악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황 씨는 그런 광경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몰아세울 때마다 평생 이어왔던 그 서러움이 이번엔 조금 다른 결말로 나타난 것이다. 서진이 주인을 제압한 뒤 황 씨에게 다가와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많이 놀라셨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 다행입니다. 황 씨는 두 눈을 깜빡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제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서진은 황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동시에 황 씨가 말한 경선이라는 이름,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낡은 털모자까지 겹쳐지며 아버지 생각이 더욱 짙어졌다. 혹시 어르신이 말씀하신 영선이라는 분이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도 영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가 말씀하신 황 형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벅찬 감정이 묻어났다. 황 씨는 잠시 멍하니 서진을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갇힌 이름을 가졌다고 하니 무언가 큰 인연이 있다고 느낀 듯 표정이 밝아졌다. 그럼 정말 영선 씨의 아들이신 건가요?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려운 이웃이나 친구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게도 늘 따뜻했지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제 삶이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황 씨의 목소리는 지난 시간들을 되새기는 듯 잔잔한 떨림이 깃들어 있었다. 서진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눈앞에 서 있는 이 노인과 자신을 이어주는 특별한 끈을 선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헝 씨의 시선을 마주하며 간절하게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어떤 우정을 나누셨는지 아직 잘 몰라서. 아버지를 잃은 뒤로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자 헝 씨는 시큰해진 눈가를 살짝 훔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요. 당신 아버지와 나눈 기억이라면 얼마든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발생한 소란스러운 사건은 결국 주인이 연행되면서 일단락되었고 헝 씨는 오해를 벗어났다. 헝 씨는 생애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믿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묘한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서진은 자신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임무 이상으로 한 노인과 특별한 인연을 발견했음을 깨닫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희미해져 버린 줄 알았던 온기가 다시금 가슴속에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약속대로 헝 씨를 집으로 초대했다. 서진의 집 앞에 선 헝 씨는 오래된 외투를 고쳐 입고 노크를 했다. 문이 열리자 서진이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어르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진 않았나요? 헝 씨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살짝 쑥스러운 듯 작게 대답했다. 아니요. 날이 좀 쌀쌀하긴 해도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둘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안부를 나눴다. 서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 영선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떻게 도왔는지 들었던 일화를 풀어놓았다. 헝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차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제가 당신 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요. 제 아들이 사업을 빼앗아가고 결국 집까지 날려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실감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헝 씨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다. 그때 당신의 아버지 영선 씨가 조용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가 뭘 어떻게 겪고 있는지도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내 옆에 있어 주셨지요. 사람들에게 손 내밀기를 주저하던 저에게 아버지는 쉼터 같은 존재였습니다. 헝 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감정에 북받친 듯 침묵했다. 서진은 아버지의 인간다움을 전해 듣는 게 생소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역시 아버지다운 모습이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기피하고 외면했는데 영선 씨만은 저를 변함없이 대했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지요. 헝 씨가 말을 이어나가자 서진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꽉 차올랐다. 아버지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군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늘 듣긴 했지만 직접 그 도움을 받은 분을 뵈니 묘하네요.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서진은 살짝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온정과 추억을 이제야 비로소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헝 씨는 살짝 울컥한 듯 눈시울을 적시며 미소를 지었다.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당신에게도 전해진 듯하네요. 그날 카페에서 만난 당신이 보여준 태도에서 저는 옛날 영선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서진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를 통해 전해진 선의가 지금 자기 안에도 남아있음을 이렇게 확인받는 기분이라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 헝 씨가 돌아간 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였다. 아버지 영선이란 사람이 이 세상에 남긴 흔적이 자기 곁에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헝 씨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 막연히 안쓰럽고 뭔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다. 자신이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서진은 회사에 출근하듯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헝 씨를 다시 찾았다.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던 헝 씨는 서진이 왔다는 걸 알고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헝 씨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에휴, 아직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만 그래도 잘 지냅니다. 다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그 말에 서진은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사실 제가 맡아서 관리하는 빌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관리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주변 정리 좀 해주시고 가끔 주민들 부탁 들어주는 정도의 일이에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방 한 칸을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만 괜찮으시다면? 말을 마치며 서진은 헝 씨의 반응을 살폈다. 그러자 헝 씨는 당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진을 보다가 이내 작게 목소리를 떨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저를 믿어주셔도 되는지?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괜찮고 말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늘 베풀던 마음을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대신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진심 어린 말에 헝 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며칠 뒤, 헝 씨는 서진이 알려준 빌라를 찾아갔다. 허름한 가방 하나와 작은 보따리가 전부였지만 그 안엔 그래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빌라 관리실로 이어진 작은 방에는 포근한 이불이 깔린 침대, 작은 책상, 옷장,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던 날들과 비교해보니 너무나도 아늑한 공간이었다. 헝 씨는 그 안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주위를 둘러봤다. 이런 편안함은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히려 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마음을 다잡고 오늘부터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려 했다. 다음 날 새벽, 헝 씨는 일찍 일어나 청소도구를 챙겼다. 복도와 계단을 꼼꼼히 닦고 쓰레기장을 정리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더 성실하게 해내고 싶었다. 노숙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보통 일할 의지도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헝 씨는 달랐다. 오히려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더 열심히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은 처음에 헝 씨를 낯설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낡은 옷차림에 주름진 얼굴, 약간은 궁핍해 보이는 외모였으니 이상하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헝 씨가 매일 아침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누가 부르면 친절하게 달려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다. 아니, 어르신 덕분에 건물이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하고 감사 인사를 건네는 주민이 하나둘 늘어갔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빌라를 찾아왔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헝 씨가 관리실에서 나왔다.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주민들이 다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하고 물었다. 헝 씨는 쑥스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하니 너무 좋고요. 매일매일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과거 아버지가 사람들을 도울 때 느꼈던 기쁨도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어르신이 여기 와주셔서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거든요. 다들 어르신의 성실함과 인품을 좋아하십니다.
헝 씨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남들의 신뢰를 받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이었던가 싶었다. 밤이 되자 헝 씨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차갑던 거리에 몸을 내던지던 시절, 누구도 자신을 환영해주지 않는 곳에서 매일 절망감과 싸우며 잠을 청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이제는 그 추위 대신 온돌바닥의 따스함이 발을 감싸주고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 모든 변화가 사실은 작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정직함을 의심하는 사람들 틈에서 지갑을 도둑질하려 했다며 몰아가는 시선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믿어주고 들어주는 이가 있다면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사건 이후 헝 씨는 언제나 주머니에 작은 수첩을 하나 넣고 다니기 시작했다. 거기에 빌라 주민들의 부탁사항을 메모해두고 하루하루 실천하며 직접 체크했다. 누구 집 전등이 고장났다 하면 공구를 챙겨 달려가고 복도에 떨어진 휴지가 보이면 바로 치우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도왔다. 처음에는 헝 씨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주민들도 차츰 아이고 어르신 고맙습니다 하며 다정하게 인사하는 일이 늘어갔다. 어느 날은 한 주민이 우리 집 아이가 편도염으로 고생 중인데 약을 사러 갈 틈이 없네요.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헝 씨는 물론이죠.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며 근처 약국을 다녀왔다. 돌아와서는 조심스럽게 약봉지를 내밀며 아이가 빨리 낫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아이의 부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날 밤, 헝 씨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뿌듯함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걸 느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이자 빌라 사람들은 헝 씨를 관리인 어르신이라고 불렀고 이제는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하고 살갑게 말을 건넸다. 헝 씨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에 매일이 놀라우면서도 행복했다. 그 모습이 서진의 귀에도 자주 들려왔고 서진은 아버지가 늘 전하던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이어져가고 있음을 느끼며 뿌듯해했다. 얼마 후 서진은 근무를 마치고 헝 씨를 초대해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다. 그는 헝 씨가 과연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집에서 준비한 따뜻한 국과 몇 가지 반찬을 식탁에 올려두고 헝 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되어 초인종이 울리자 서진은 문을 열며 반갑게 맞았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날이 추운데 괜찮으셨어요. 헝 씨는 웃으며 들어와 준비된 상을 보곤 눈을 크게 떴다. 이렇게까지 마련해 놓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한테 이러면 저 너무 감동하지요. 둘은 밥을 먹으며 자연스레 헝 씨가 예전에는 거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물론 가족의 배신과 사업 실패 등 어두운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헝 씨는 이제 담담히 회상할 수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죠. 하지만 인생이 참 이상한 게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사람도 있었고 다시 일으켜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서진은 아버지 생각이 또 떠올랐다. 아버지가 사람을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와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어르신과 같은 분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조금씩 그런 마음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헝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 아버지는 제게도 큰 은인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당신도 그의 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서진은 그날 헝 씨와의 대화를 통해 정말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자신이 카페에서 헝 씨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혹은 그 사건을 통해 헝 씨와 인연을 맺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솔직한 마음을 내보였다. 헝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편으론 서진의 따뜻한 마음도 높이 사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고 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서진은 어르신, 바깥은 춥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나섰다. 헝 씨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서진은 그래도 집까지 동행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둘은 함께 빌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눈부신 밤, 헝 씨는 벼랑간 그날 길에서 지갑을 발견했던 순간이 생각났다. 그날 내가 지갑을 그냥 놔둬버렸다면, 혹은 욕심을 부려 정말 도둑질을 했더라면 지금의 행복한 순간은 없었겠지. 그 생각에 스스로도 놀라웠다. 빌라 앞에 도착하자 헝 씨는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게 때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 마음속에 빛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가 제게 보여준 따뜻함, 그리고 지금 서진 씨가 베풀어준 믿음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서진은 잠시 말없이 헝 씨를 바라보다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삼키며 작게 웃어 보였다. 저야말로 어르신 덕분에 더 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부족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헝 씨와 서진은 종종 만나서 밥을 먹고 아버지 영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은 헝 씨가 먼저 서진을 찾아와 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하셨다는데 기억나냐 하고 물으면 서진은 맞아요. 그분이 즐겨 듣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두 사람이 곁에서 함께 누리는 시간은 이미 가족 같은 정으로 엮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헝 씨는 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놓고 영선과의 추억을 글로 옮기고 있었다. 서툰 글씨였지만 언젠가 서진이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할 때 조금이나마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하나 적어나가는 중이었다. 글을 쓰다 보니 헝 씨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걸 잊지 않고 남기는 일은 헝 씨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되었다. 그렇게 이뤄진 새로운 삶 속에서 헝 씨는 더 이상 낮은 눈길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직도 거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어디선가 무시당하고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 오긴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손을 잡아주면 나도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 확신이 생긴 뒤로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서진은 빌라에서의 삶이 안정된 헝 씨를 보고 흐뭇해하며 앞으로 빌라 외의 작은 일거리도 혹시 구해볼 수 있지 않을지 물어보았다. 헝 씨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긴 하지만 혹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요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진은 가끔 지인의 가게나 주변 이웃의 부탁을 헝 씨에게 전달했다. 처음에는 헝 씨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하고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능숙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어느 날은 빌라 주민들이 작은 모임을 열어 관리인 어르신 덕분에 빌라가 깨끗하고 편안해졌다는 취지로 감사 카드를 준비했다. 그 소식을 듣고 헝 씨는 거듭 손사래를 치며 민망해했지만 막상 카드를 받고 나서 그 내용을 읽어보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르신 덕분에 매일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옵니다. 항상 밝게 인사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등등.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어느 말보다 큰 위로와 인정이었다. 그렇게 소소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즈음 서진은 쉬는 날을 맞아 헝 씨와 함께 아버지 영선의 묘지를 찾았다. 서진은 어르신도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중 한 분이잖아요. 하고 부탁했다. 헝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했다.
묘지에 도착해 서진은 조용히 묵념한 뒤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아버지가 늘 보여주셨던 마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헝 형님께서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함께 묵념하던 헝 씨도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영선 씨, 저 이렇게 살아남아서 당신 아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게 보여줬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네요.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 둘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이어진 소중한 인연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헝 씨와 서진은 빌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빛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는 동안 둘 다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서진이 입을 뗐다. 어르신, 사람의 선의가 참 대단한 힘을 갖고 있네요. 아버지의 선의가 어르신의 삶을 바꿨고 어르신의 정직함이 지금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죠. 헝 씨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는 어쩌면 당연한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그 작은 실천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바른 마음 지키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저도 새삼 깨닫고 있어요.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부는 소리의 낙엽이 몇 장 벤치 옆으로 휘날렸다. 헝 씨가 살포시 허리를 숙여 그 낙엽을 주워 들고는 어느 때처럼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듯 주머니에 넣었다. 모든 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서로를 바라본 두 사람은 복잡한 말 없이도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 길고 험난했던 노숙 생활부터 오해받고 몰린 사건까지 이제는 지나간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물론 완전히 지워질 수 없는 상처이지만 그 자리에 새로이 피어난 희망과 믿음은 더 단단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헝 씨는 다시금 세상과 연결되었고 서진도 아버지의 온기를 잃지 않고 이어받을 수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헝 씨는 관리실에서 묵을 준비를 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얼마 전 카페에서 겪었던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 만약 그때 자신이 지갑을 그냥 챙겨버렸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떠났다면 또 어땠을까?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겠지만 지금 이 현실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좋은 결과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자신을 끝까지 불신했던 카페 주인은 결국 법정에서 벌을 받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헝 씨 스스로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켰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빌라 복도에 울리는 빗자루 소리가 여전히 부지런했다. 헝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달으며 밝은 얼굴로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예전과 달리 주민들 대다수가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답해 주었다. 이 작은 교감과 인정이 헝 씨에게는 하루하루가 축복처럼 다가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혹시라도 저분은 전에는 노숙자였대 하고 수군거릴 수 있겠지만 이제는 대놓고 헝 씨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그래도 참 성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야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훨씬 많았다. 서진 역시 그 사실을 전해 들으며 가슴 한가득 뿌듯함을 느꼈다. 아버지 영선이 한때 헝 씨를 도와서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듯 이번에는 서진이 헝 씨와 손을 맞잡고 함께 새 길을 열어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던 헝 씨의 아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헝 씨가 빌라 관리인으로 지낸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나 보았다. 헝 씨는 아직 아들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를 문전박대하진 않았다. 이 아버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 하고 캄리 말했고, 아들은 머쓱해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화해가 일어났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등 돌리진 않았다. 그날도 서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언젠가 또 다른 형태의 따뜻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작은 정직과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구하고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황 씨가 지갑을 주었을 때 그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선택이 마치 도미노처럼 많은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결국 더 밝고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황 씨를 의심했어도 그의 진심 어린 행동들을 보며 편견을 거두었다. 서진은 부당한 상황에서 황 씨를 보호했고 그 인연을 통해 아버지의 따뜻함을 되새길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어쩌면 단순하다. 힘겨운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 그리고 손을 내미는 작은 친절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황 씨가 그랬고, 서진이 그랬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도 그 변화에 동참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긍정의 고리가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지도 모른다. 삶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절망의 문턱에서 누군가의 작은 호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건 분명 기적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동시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 황 씨가 서진의 도움으로 일어나 빌라를 관리하며 주민들에게 베풀듯 선의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 세상은 아직 불공평하고 편견이 가득하며 부조리한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진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보살펴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언젠가 우리 모두 황 씨처럼 정직을 잃지 않고 다시금 희망을 품을 순간이 오기를, 그리고 서진처럼 누군가를 지켜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결국 끝에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 조금 더 따뜻한 내일이 오리라는 믿음을 준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카페 앞에서 검은 지갑을 주워 돌려주려 했던 작은 행동이 뜻밖에도 귀중한 인연과 기회를 불러왔고 부당함에 맞서 진실을 믿어주던 사람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나눈 따뜻한 마음과 정직,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의 손길이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채우고 있다. 우리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잠시만 멈춰 서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바른 행동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우리도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인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